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이제 진짜 연말이 가까워지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다행히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춥진 않은 것 같긴 해요. 올해 독감, 뭐 꼭 독감뿐 아니라 근래에 이제 보니까 감기 걸린 분들이 감기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한 거의 한 열흘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약간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이제 원래는 뭐 피부과 치료나 이런 쪽들의 내용을 준비를 많이 하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가벼운 주제로 한번 정해 봤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음 아마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막 되게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거의 다 남자인 친구들과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밥 먹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친구랑 후배들이 "이런 거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런 걸 방송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한번 진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귀한 시간 동안 이렇게 가벼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나기 중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예상들 하시겠지만 뭐 굉장히 길게 이야기할 만한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중간중간 이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피부과 전반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궁금증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 하늘님, 세계탐구 님도 안녕하세요. 네. 음 일단 이제 시작을 해 보면 그 남자들, 제가 이제 뭐 여성 속옷은 잘 모르니까 남자 속옷에 대해서만 이제 오늘 준비를 한 건데, 남자 속옷을 보통 이렇게 그 사각 헐렁한 트렁크 팬티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딱 붙는 삼각형 팬티, 그리고 이제 요거의 한 중간쯤 되는 드로즈라고 부르는 것들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고, 뭐 실제로 입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남성형으로도 이런 게 이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티팬티 이런 게 있고, 뭐 아는 형님 중에 이제 연극하고 이런 분은 이거가 꼭 필요하다고는 하던데, 일반인들이 이제 이렇게 입게 될 일이 뭐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제가 요 트렁크, 삼각 팬티, 드로즈 팬티, 이제 정식 명칭이 사실 이건 아니던데 오늘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뭐 이제 음낭주의나 서해부나 이렇게 해서 피부염이 생겨서 오시고 가려움증 때문에 오시면 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뭐가 나와 있거나 논문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의 경험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피부과적인 지식들과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을 오래 보면서 이제 했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조언을 드리던 게 '과연 실제로 또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 이게 왜 "전문인데 왜 네가 의문을 가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교과서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온 정보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의미로 이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남자 사각, 삼각 이런 게 어느 게 더 좋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물어봤는데, 얘가 이제 막 이런 답변들을 하더니 뭐 형태별로 어떻게 되고 생리학적으로 비교를 했더니 위생과 뭐 종합 요약을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트렁크 팬티가 뭐 통풍이나 정자 건강 뭐 이런 데 이제 더 적합하고 유리하다. 근데 이제 뭐 스포츠하고 이럴 때는 이제 삼각이 있는 것도 뭐 해도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제 이미 2018년 기사인데, 그때 이제 트렁크 팬티랑 꽉 끼는 브리프, 어떤 남자 팬티가 생식 능력에 좋을까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도 이따가 뒤에 잠깐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은 헐렁한 트렁크 팬티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그 건강과 관련해서 뭐 삼각이 더 좋다라는 내용의 글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이제 뭐 그때 이렇게 쓰기는 한다, 뭐 그런 거 말고는 장점이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진료를 볼 때나 주변에 있는 음낭 서해부에 문제가 있는 남자인 뭐 선후배 동료들한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랑은 조금 달라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 남자 속옷이라 그러면 정자 건강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체온에 비해서 한 2도 정도 낮아지는, 그러니까 최적 온도가 34도 정도가 됐을 때 정자 형성이 제일 좋다라고 하거든요. 체온이 이제 보통 36, 7 뭐 요런 정도니까 실제 핵심 체온보다는 한 2에서 6도 정도 낮은 온도가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1도씨 정도가 올라가면 정자 생성률이나 운동성, 그다음에 정자 형태에 이제 불리하다라고 정도 이야기를 하고, 2도씨 정도가 올라가면 정자 수나 운동성 형태학적 비율 이상한 비율이 뭐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음낭이라는 구조가 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장기라면 심장이나 뭐 이 폐가 갈비뼈에 쌓여 있는 것처럼 어 단단하게 뭔가를 보호하는 조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왜 이렇게 밖으로 그냥 덜렁 나와 있는가. 그게 이제 이 온도 때문이거든요. 뭐 피부과에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남자들만 이해하는 사진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다니는 사진들을 보면 5도씨일 때 딱 이 밑에 이제 이렇게 늘어진 게 없이 딱 붙어 있다가 30도씨일 때는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게 있다. 이게 이제 남자들만 이해한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도 이런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체온에서든 뭐 어쨌든 이게 이제 노출 부위를 늘려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으면 너무 아프고 막 급소라고도 하는데, 딱 어디에 중요한 데 쌓여 있으면 좋겠지만 순전히 이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피부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음낭이나 서해부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피지세 섬이나 선이나 땀샘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도 풍부하고 감각도 굉장히 예민한 부위고, 그리고 이제 뭐 아포크린 땀샘과 굵은 노발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일 밀폐된 부위이죠. 이게 이제 뭐 꼭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려지는 부위가 되는 거니까 가장 밀폐된 부위, 그리고 위치 자체도 그렇잖아요. 몸의 딱 가운데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밀폐된 부위인데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에 피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실제 남자분들은 되게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긴 하겠죠. 여기 이것도 이제 남자들만 이해하는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눈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발자국이 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가다가 오른발만 이렇게 한쪽만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진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눈밭이라 그러면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막 한여름에 이제 이렇게 걷다가 보면 이제 한쪽 다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요거랑 다시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음낭이 허벅지랑 붙으면 이제 땀 차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리를 한번 벌려 주면서 얘가 이제 떨어지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기는 건데 그래서 모발과 살과 살의 마찰 이런 것도 많고 또 땀샘도 많이 발달해 있고 피지선도 많은 데다가 아포크린 땀샘이 많으니 이 온도 습도가 높은 데다가 여기다가 그 세균 감염이나 뭐 그 장벽 손상,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형태를 나눌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 삼각, 요 드로즈, 트렁크 요렇게 된 걸 실제로 이제 그 영어로 분류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박서라고 부르고 우리가 트렁크라고 부르는 요거가 이제 딱 붙는 사각 드로즈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브리프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주로 어 그 정작 건강 그러니까 이제 온도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피부 건강이나 스포츠 활동성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자 건강 관점에서 뭐 이걸 이제 남자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할 것까지 거창한 건 없지만 이제 대를 이어서 나갈 때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에 것만큼 남자분들이 이제 건강한 정자를 만들어서 그 이렇게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뭐 이제 남자의 역할이라고 친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부 온도에 비해서 2도 정도는 낮아져 있어야 되는데 옷 입는 거 전반이 음낭 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속옷이 어떤 형태고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아무것도 안 입은 거에 비해서 그냥 옷을 입기만 해도 음낭 온도가 1.5에서 2도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낭 온도와 생식 능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현실성은 없지만 내가 벗고 있어도 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입는 게 속옷만 입는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입는 게 정자 건강 면에서는 괜찮다.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으면 옷 입는 것처럼 음낭 온도 상승한다. 그 제가 지금 앉아서 방송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다가 그 계속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준비할 때가 되면 다리를 한 번씩 풀게 되는데 다리를 꼬고 앉으면 진짜 그냥 나체로 있는 상태에서도 다리를 꼬면 음낭 온도가 상승한다. 당연히 뭐 다리를 꼬니까 이제 더 밀폐된 효과가 생기고 온도가 상승을 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자세에 있어서 앉아 있는 거나 전자기기 사용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리를 모으고 앉기만 해도 2.1도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체로 있는 거, 뭐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거에 비해서 앉아서 다리를 모으면 2.1도 정도 상승을 한다. 근데 이제 요새 뭐 어디 야외에서든 뭐 이런 내 작업을 하고 하느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손에 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허벅지 앞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양쪽 손으로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노트북 여론이 더해지면 2.6에서 2.8도 정도 추가로 온도가 상승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정자 수나 활동성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이상해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아까 이제 2도가 올라가면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열선 시트도 당연히 이런 거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온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열선을 쓰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이거는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자전거를 이렇게 심하게 탄다 이러면 운동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 마찰이나 뭐 앉아 있는 자세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중요한 건 또 이제 실내죠. 야외에서 바람 맞으면서 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핵심 체온은 상승했지만 음낭 온도는 크게 아우르지 않거나 뭐 제한적으로 변동된다. 근데 이제 얼마나 이런 연구들이 다 그 잘 조절,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했는지는 이제 좀 한계가 있긴 한데 뭐 이런 연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옷의 형태와 육체 활동이 음낭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당연히 타이트한 속옷이 루즈한 속옷보다 음낭 온도를 높인다. 왜냐하면 음 타이트하게 더 몸에 갖다 붙이니까.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온도가 높아질까 봐 더 바깥으로 일부러 노출시켜 놓고 온도가 높을 때는 더 축 늘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타이트한 옷은 그렇게 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딱 갖다 붙이니까 당연히 체온에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이제 음낭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 아까도 나왔지만 걷기는 앉는 것보다 음낭 온도를 낮춘다. 뭐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걸 볼 때 바지 핏이나 앉아 있는 시간, 활동량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조정이 되진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이 연구가 아까 그 2018년에 그 기사에 나왔던 정자 운동성 관점에서 그 헐렁한 트렁크가 더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논문 근거로 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박서, 그러니까 헐렁한 트렁크를 입으면 정자 농도도 25% 증가하고 총 정자 수도 17%가 증가하고 운동성의 정자 수는 33% 정도가 증가한다. 이제 이런 원인은 음낭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될 걸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게 이제 2018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 말고 98년에 있는 비뇨기과 논문을 봤을 때는 또 속옷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음낭 온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불임 환자한테 일률적으로 박서를 권할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조금 더 제일 크게 연구된 거니까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이제 656명의 대상을 남자를 조사를 한 건데, 이게 그냥 일반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임신 클리닉에 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를 돌이켜서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꼭 속옷만이 아니라 바지 스타일이나 허벅지, 착용감, 뭐 하의 재질, 앉아 있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전혀 이제 통제를 하지 못했다. 뭐 그리고 이제 자기 기입하는 방식이라서 착각하거나 뭐 기억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가 이제 한계라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보면 분명히 온도가 낮아지는 게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온도가 낮아짐에 있어서 실제로 당연히 몸에 딱 붙는 삼각보다는 헐렁하게 늘어지는 트렁크가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밖에 다닐 때는 그냥 뭐 팬티만 입고 다니진 않으니까 다 이제 바깥에 있는 옷들을 입고 다니고 뭐 일상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입는 바지나 뭐 앉아 있는 습관,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속옷의 형태가 그렇게까지 정작 건강 관점에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죠. 여러 가지에서 "헐렁한 트렁크가 좋다."라는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게 과연 실제로 정작 운동 관점에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이니까 피부과 건강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피부 건강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음낭이나 서해부에는 이제 제일 흔한 피부 질환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뭐 완선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서해부에 진균 감염이 생기거나 음낭습진, 그다음에 이 접히는 부위에 생기는 관찰진, 뭐 그리고 이제 뭐 모낭염 정도. 아마 피부과에 와서 이제 남성분들이 이 서해부 쪽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실 요 두 가지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진균 감염으로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그 경계가 명확한 이런 병변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과, 밤에 너무 가려워 가지고 이제 너무 긁게 되니까 이제 음낭의 피부가 막 피가 나고 까질 정도로 이렇게 가려워서 긁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악화시킬 만한 요인, 그러니까 서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마찰이 문제가 될 거고 살과 살의 접촉이 또 문제가 되고 습기가 많은 거, 그리고 땀 많이 나는 것도 문제고 열도 문제고 당연히 위생 불량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건강 관점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관찰진, 성인에서 이제 관찰진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문인데, 그 피부 주름 관리하는 거 교육하고 여기 보면 피부하고 피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돼 있고, 그 빨리 그 수분을 흡수해서 빨리 마르는 종류의 텍스타일을 사용하는 거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뭐 이제 형태가 어떤 속옷이 더 유리한다라는 거는 나와 있진 않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뭐 꼭 사실 이거는 이 논문을 꼭 보지 않아도 그 남자분들이라면 당연히 경험상 '아 이러면 더 안 좋구나. 더 안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남자들만 이해하는 사진처럼 이제 중간중간 그 걷다가 다리를 한 번씩 이렇게 띄워 주는 이런 거를 음 굳이 내가 이제 그 이렇게 발걸음을 저 바깥쪽으로 옮겨가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속옷이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소재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보통 그 헐렁한 트렁크 팬티는 거의 면 소재가 제일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제 천연 소재에 부드럽고 자극도 적고 통기성도 좋긴 한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민감한 피부에 이제 피부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확률은 아주 적어지긴 하는데, 얘는 이제 습기를 한번 잘 흡수는 하는데 말리지를 못하니까 땀이 많을 경우에 오히려 축축해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재 측면에서 꼭 '천연이 면이 제일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뭐 보통 이제 그냥 속옷으로 많이 입는, 이게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요새 이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거를 이제 마이크로 파이버로, 그러니까 아주 가는 섬유로 부드럽게 가공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속옷에서 쓰고 뭐 스포츠웨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쓰는데, 얘는 이제 빨리 마르는 게 장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합성 섬유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흡수해 가지고 빨리 건조시킨다 이런 거보다 뭐 수분을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 건조가 되는데 통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마이크로파이버로 된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것도 뭐 물론 자극이란 측면에서는 면보다 어쩌면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얘네 둘 다 뭐 이렇게 굉장히 완벽한 소재는 아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완벽한 소재는 아니지만 모달, 마이크로 모달 소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 뭐 무슨 속옷이든 잠옷이든 뭐 모달, 마이크로 모달이라고 돼 있게 '아 저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그냥 크게 관심 안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 모달이라는 소재가 그 천연 소재 그 레이온 중에 이제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제 습기 흡수하고 배출하는 그 능력도 면보다도 뛰어나고 이제 원래의 그 레이온이라고 하면 비스코스 레이온이 제일 많다는데 그게 이제 수분에 굉장히 취약한 데 비해서 요 모달이라는 거는 모양 유지력이 굉장히 좋다. 요게 이제 너도 밤나무 펄프에서 그 추출한 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성분에 뭐 자극도 적고 민감한 피부에 좋고 뛰어난 습기 관리로 열 축적 방지에 유리하다. 그럼 사실 지금 이제 나온 그 소재들 중에는 남자 속옷의 소재로 가장 적합한 게 이제 모달, 마이크로 모달 요런 것들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 제일 좋은데 왜 이걸 제일 많이 안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폴리에스터 마이크로 파이버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저렴한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를 마이크로 파이버화한 게 보통 이제 그냥 그 적당히 탄력 있는 그 속옷 소재로 많이 쓰인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요 소재들이 더 좋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여기 너도밤나무 펄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너도밤나무라는 게 이제 되게 예전에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대학로에서 그 의대 생활을 했으니까 대학로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딱 길을 건너면 바로 이제 마로니에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로니에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마로니에가 너네 무슨 뜻인지 아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마로니에가 이제 너도 밤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런 기회로 이제 저도 너도 밤나무에 대해서 또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제 마로니에는 너도 밤나무가 아니고 그 가시칠렵수라는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 이제껏 마로니에가 너도 밤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게 틀렸네.' 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놀라웠던 건 그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나무가 마로니에 나무가 이제 가시칠렵수라 그랬는데 가시칠렵수는 거의 없고 그냥 또 다른 칠렵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로니에 공원에는 마로니에가 한 3 그루는 있다는 나머지는 전부 다 가시칠렵수가 아닌 그냥 칠렵수다. 그리고 이제껏 잘못 알려진 너도 밤나무가 마로니에다. 이거 다 틀린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찾다가 그냥 저는 약간 충격적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는 아까 말한 이제 모달이라고 했는데 모달이 있고 마이크로 모달이라고 했는데 마이크로가 섬유를 굉장히 가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만지면 그 촉감이 되게 좋고 마찰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음낭 서해부의 피부에서 흔한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제 마찰이 나오니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성 가공들 중에서 마이크로 파이버 가공도 꽤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흡속 속건 가공 이것들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흡습 속건 가공. 그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증발시켜서 건조 속도를 높인다. 증발시키면 보통 거기에 있는 그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그 열을 뺏어가니까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땀 났다가 바람 쐬면 시원해지는 이제 그 증발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온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이제 냉감 가공을 해 가지고 그 온도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아포크린 땀샘과 뭐 땀, 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세균 감염 그 세균이 자랄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 세균이 자라면 이제 냄새가 많이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균 소취 가공 이런 것들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정전기를 방지하거나 코팅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더 좋겠지만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찾은 게 반드시 '헐렁한 사각 팬티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피부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그 딱 붙는 삼각이나 드로즈가 어쩌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그 딱 붙는 삼각이 면 소재로 나온 거는 이제 사실 없으니까 거의. 그 마이크로 파이버라서 굉장히 부드러운 데다가 그 음낭과 허벅지 사이의 살과 살 사이의 마찰도 줄여 주고 이게 이제 늘어져서 생긴 기계적 마찰도 줄여 주고 그렇게 돼서 이제 피부에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천연 면 소재보다는 모달 마이크로 모달 소재가 가장 좋고 이거를 뭐 이제 기능성 가공을 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꽉 끼는 옷이나 다리 꼬는 자세, 노트북 등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정자 건강을 위해서 헐렁한 사각 그 트렁크 팬티를 입었는데 항상 꽉 붙는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뭐 이제 다리를 꼬고 이제 앉아 가지고 노트북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 속옷을 헐렁한 사각 팬티 입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살과 살 접촉 때문에 완선이나 음낭 가려움증 이런 거는 더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형태로만 봤을 때 뭐 이제 그러면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자 건강도 생각하고 피부 건강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음낭을 이렇게 분리한 형태의 드로즈 형태가 제일 좋을 것 같고 소재는 마이크로 모달 소재가 제일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 이런 기능성 가공들이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 같은 이런 자세들을 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뭐 저는 노트북을 잘 쓰지도 않긴 하지만 이제 제가 봤더니 이제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꽉 낀 옷을 덜 입긴 하지만 뭐 원래도 스키니진 이런 건 안 입었는데 이제 점점 더 헐렁한 옷이 더 좋아지고 요새는 또 유행이 예전에 저희가 한 중학교 그러니까 이제 90 그러니까 89년 뭐 요럴 때 이제 넓은 통바지 유행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정말 이제 바지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옷들이 유행을 하다가 그래서 뭐 저는 제가 그 대학 다니고 전공의 할 때 막 유행을 따라서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허벅지가 굵고 뭐 엉덩이가 크고 그래 가지고 이제 큰 넓은 바지들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엉덩이가 그 살이 빠지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어도 되겠네.' 했는데 이 유행이 이제 다시 큰 옷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계속 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이제 아무튼 '이런 옷들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꼭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일단 뭐 활동량이 적고 살쓸림이 적은 마른 남성 뭐 보통 요런 경우에 이제 땀도 덜 나고 항상 이제 뭔가 이제 뭐 이거 그 이런 분들께 이제 너무
뭐 신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좀 성격도 건조하신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몸도 더 건조한 경우들도 많아서 사실 뭐 땀 차고 뭐 이럴 게 별로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뭐 이제 형태에 무관하게 면 소재의 박스형 속옷 그 헐렁한 트렁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때도 당연히 뭐 아까 말한 마이크로 모달 소재의 그 음낭 분리형 드로즈가 좋긴 할 것 같으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이 건강할 것 같다. 근데 이제 활동량 많고 살 쓸림이 많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마른 남성 대신으로 이제 살이 좀 있는 남성 이렇게 쓰려다가 이제 그건 그냥 빼버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말한 것처럼 마이크로 모달 소재의 음낭 분리형 드로즈가 제일 좋지만 뭐 내 체형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삼각을 쓸 수도 있고 이런 기능성 가공 소재가 좋을 수 있다. 아 제가 이제 여기서 꼭 삼각을 여기 같이 붙이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제 경험 사항인데 그 통기성으로 봤을 때 섬유 자체에서 이제 통기 흡습 속건이 되거나 통기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삼각의 경우는 이제 딱 그 허벅지까지 요렇게 다시 한 칸이 안 그러니까 음낭만 싸고 허벅지는 노출이 돼 있으니까 내 자세에 따라서 이제 통기가 자연스럽게 좀 되는 측면이 생기는데 드로즈는 여기서 또 허벅지까지 가고 요 부분이 그러니까 허벅지가 꽉 끼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흡습 속건 이 좀 부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삼각에 비해서 더 덜 통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음낭 분리형으로 기능성 가공이 돼 있다고 된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 드로즈가 삼각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꼭 음낭 분리형 드로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를 준비하는 남성분이시라면 이때는 이제 다리 꼬는 자세, 노트북 피하고 꽉 끼는 바지도 피하시고 이제 이때는 그 헐렁한 트렁크나 음낭 분리형의 드로즈 요런 것들을 입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2세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운동하고 뭐 활동량 많고 뭐 직업에 따라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일 때는 이제 뭐 삼각이나 드로즈 같은 걸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정작 건강의 측면에서 이렇게 몸에다가 음낭을 너무 딱 붙여 놓는 구조는 이제 그 음낭 온도를 올려서 정작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유념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낭 가려움증이 심한 남성 그 주변에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제 마찰을 줄이도록 하는 마이크로 모달 아니면 마이크로 파이버 가공이 된 뭐 이런 부드러운 소재의 삼각 혹은 드로즈. 여기서도 음낭 분리형 드로즈가 아마 제일 좋긴 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그 2세 준비를 그 지금 우리가 50이 됐는데 2세 준비를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음낭 분리형이 꼭 뭐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덜 쓴 거고 그 음낭 가려움증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긁는 게 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 가지고 긁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음낭 가려움증이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속옷을 바꾸는 것도 요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되게 의식적으로 '내가 이거 여기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피부가 제가 이제 예전에 가려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그 멀쩡한 피부를 이렇게 계속 긁으면 여기 이제 피부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장벽 기능도 깨지면서 신경도 예민해지고 여기가 가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음낭 같은 경우는 그런 작용이 되게 쉽게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손대는 거 절대로 주의하시고 보통 이제 요런 경우에는 약간
그 피부과적으로 가려움증 줄이는 먹는 약뿐 아니라 그 항우울제나 진정제 요런 계통의 먹는 약을 쓰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털 때문에도 이제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제 털 때문에 가려우니까 이거 면도를 한다.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자라면서 더 자극이 되는 경우도 많고 면도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천을 하진 않는데 아예 그럼 레이저 제모를 해 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순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제 그 저랑 친한 형님이 그 아직 이제 미혼의 바이크를 타시는데 그 요렇게 이제 멋지게 항상 타고 다닌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 항상 보면 이제 저한테 몇 년째 되게 이제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가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속옷에 대한 거랑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 드리고 했는데 그 아마 요렇게 음란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음낭 분리형의 마이크로 모달 소재의 이런 기능성 가공이 된 어 이런 속옷을 입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꽉 끼는 옷, 다리 꼬는 자세, 노트북 같은 것도 피하고 음낭을 사실 이거는 이제 피부 건강보다는 정자 건강의 측면이니까 피부 건강의 측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손대는 거 피하고 만약에 털이 자극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제모를 저희가 이 남성 제모를 하진 않는데 병원에서 그걸 전문하는 곳을 찾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뭐 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42 분이 됐네요. 어 일단 그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주제라서 죄송해요. 주사성 여드름 치료약이나 연고가 실제로 이제 죄송합니다. 주사성 여드름이라는 말 그러니까 질환은 없고 주사 중에 이제 혈관이 늘어나고 이제 붉어지는 타입이 있고 그 여드름처럼 이렇게 막 뭔가 구진이랑 그 농포가 올라오는 타입의 주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어 그 이소트레티노인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 수란트라 같은 거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모낭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딱 단순하게 이렇게만 말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거면 누구나 다 할 텐데 왜 많은 분들이 주사에 대해서 뭐 검사하고 모낭충 검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뭐 수란트라를 쓰고 뭐 안 되면 뭐 이버맥틴을 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먹는 약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서 특히 이제 이런 거를 전문해서 보시는 선생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게 가서 이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같은 질문이네요. 여드름을 앓았다가 큰 여드름은 이제 안 보이는데 모공이 넓고 그 주위가 붓네요. 이버맥틴, 메트론니다졸 등등은 들어봤는데 이런 주사 피부염 형태 유형에는 어떤 치료가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사가 있을 때 먹는 약의 기본으로는 그 이제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계통의 이제 항생제 먹는 거랑 그다음에 그 뭐 그러니까 혈압 조절 이런 쪽으로 쓰이는 뭐 카베딜롤 이런 류의 약들이 있고 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버맥틴이 이제 우리가 그 모낭충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거고 메트로니다졸도 원래는 이제 그런 목표였지만 이제 항염증 작용을 더 이제
그 중요하게 해 가지고 이제 로젝스 같은 바르는 걸 쓴다 이런 건데 어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글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아마 여드름이 별로 안 나면서 그냥 피부가 좀 예민하고 모공이 넓은 타입, 붉은 타입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 홍조가 쉽게 생기는 거에 대한 치료들을 좀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한 그 먹는 약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요런 경우에 이제 수란트라가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델 같은 류의 그 바르는 약도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주사랑 이런 쪽을 전문에서 보시는 데 가서 아마 모낭충 검사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피부과 전문이라서 이제 저희한테도 그 주사랑 홍조랑 이렇게 오시긴 하는데 저는 홍조 치료 그 레이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뭐 의사들마다 또 항상 의견이 같은 건 아니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류의 치료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리고 드라마틱한 변화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 가지고 주로 이제 먹는 약이랑 바르는 거 정도만 치료를 하고 뭐 너무 예민하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장벽 기능 좋아진 LDM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24 님. 좋은 화장품 제품 쓴다고 피부 좋아지는 거 맞나요? 근데 이제 좋은 화장품이 비싼 화장품이랑은 다른 개념이니까 실제로 피부의 개선 그러니까 기능성으로 만든 제품들이라면 당연히 피부에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제가 이건 화장품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친구나 선후배 중에 요양병원 하는 친구 선후배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노인분들이시니까 너무 건조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뭐 "보습제는 뭐 써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표피 지질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류의 그 보습제들이 대부분 그 더 비싸거든요. 그냥 이제 바세린, 니베아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기본적인 로션 제제들의 가격보다 예전에 이제 뭐 피지오겔 요새는 이제 피지오겔, 세타필 이런 거가 이제 한물 가긴 했지만 제가 전공의 시절에만 해도 그 두 개가 이제 뭐 라로슈포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정도가 이제 되게 좋은 보습제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표피 지질 성분을 맞춘 거 그걸 이제 1대1대1로 맞추느냐 3대 1대 1로 맞추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좋은 보습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너무 비싸서 그 노인분들이 그렇게 이제 듬뿍듬뿍 많이 발라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아 이게 너무 그런 거 아닐까.' 해서 그 요양병원 하는 그분들과 같이 이제 '아 그러면 그 실제로 이거를 만들 때 얼마나 원가가 들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했더니 생각보다는 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렇게 해 가지고 3대 1대 1 비율로 적절한 농도로 만들어서 넣는 거가 원가가 별로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서 쓰게 이런 그 보습제를 그냥 만들어서 쓰자.' 그래서 이제 그 보습제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걸 판매를 뭐 이제 요양병원에만 이제 그냥 그 환자분들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개발을 참여를 했으니까 제가 수영 끝나고 이제 그걸 바르거든요. 근데 아마 굉장히 그 하여튼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보습뿐 아니라 뭐 기능성으로 봤을 때도 기능성으로 들어가 있는 유효한 제품 그러니까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따져 보고 쓴다면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직한 세상님. 사타구니 피부 관리법도 궁금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씻고 손 무의식적으로 긁는 거 이런 거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제가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속옷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음란 가려움증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제가 한번 만들고 관리를 하는 거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다음에 제가 그러면 다음 달은 아니겠지만 한번
그런 주제로도 한번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주님. 정말 그래서 궁금한 건 오늘 선생님 이거 네, 예전에 저도 이제 헐렁한 트렁크를 입다가 자꾸 이제 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삼각 하고 이제 붙는 사각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저도 지금은 네, 아무튼 뭐 그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데이박님, 자, 선생님 노팬티가 제일 좋을까요? 그리고 상처 흉터에 병원에서 판매하는 서지겔, 서지앵겔 정말 효과 좋을까요? 아, 집에 계실 때는 그게 제일 좋지만 이거 위생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바지를 입고 다녀야 될 때 속옷을 안 입는 거는 되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도. 서지겔, 서지앵겔 정말 근데 이제 흉터에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한번 붉은 자국 좋아지게 하는 계통들과 실리콘 겔로 덮어가지고 이제 비우성을 좋아지게 하는 계통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가 엄청 좋다 이런 거가 사실 막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판매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랑님, 비듬이 없어도 니조라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굳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비듬 생길 때, 잘 안 듣게 하는 것보단 비듬 없을 때는 그냥 머릿결에 좋은 샴푸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다 말씀드렸고, 이제 질문 답변도 다 드린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연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